그것은 당신이 무엇이건 남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데일 카네기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 가운데에서 성공한 부자들, 세계 억대 연봉 자산가들의 타인의 비난에 대처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부자들의 마인드, 성공 철학이 궁금하셨다거나 억대 연봉 부자들이 타인의 비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타인들의 비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이런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로버트 허친스라는 한 청년이 웨이터, 벌목 노동자, 가정교사, 세탁소 판매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8년 후에 시카고 대학교에 학장으로 취임했다라고 하는데 그의 나이가 그때 겨우 30세 때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나이 많은 교육자들은 고개를 내저었다라고 합니다.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교육관이 편협하다라는 비난 여론이 허친스 에게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신문이랑 대중매체마저도 공격에 가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당신이 남에게 걷어차였다든지 비평을 받았을 때 당신을 걷어찬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이 잘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맛보고 싶어 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건 남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악담함으로써 천박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일찍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인의 결점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단한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배 아픈 적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냐면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지만은 그 사람들의 악담을 하면서 제가 즐기기보다는 나도 빨리 저 사람들처럼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862년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북전쟁 시대인데 북군을 환희로 들끓게 한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 만에 국민적인 우상이 되게 한 승리, 멀리 유럽까지 진동할 만큼 그 이름을 떨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승리. 그런데도 북군의 영웅 그랜트는 6주일이 되기도 전에 체포되어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왜 체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책에서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조와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부당한 비난은 그 사람의 비범함을 질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찬사라는 사실을 간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당한 비평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지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극히 사소한 비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흥분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취했던 본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자, 대중들의 반은 그를 비판했던 그 기사를 읽지 않았을 거고요. 그것을 본 대중의 절반은 단순한 우스갯소리로밖에는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대중들도 몇 주일 후에 기사 내용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론과 대중매체들이 일반인과 평범한 사람 그리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심리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란 남의 일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이나 낮이나 한밤까지도 끊임없이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죽었다는 뉴스보다 1000배나 10,000배로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더 많은 마음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평을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당한 비평을 무시하라고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의 비평에 철저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개인 서류함에 내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 이란 이름의 파일을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 고민을 남의 탓으로 돌렸던 적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을 해보니 온갖 불행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나 자신의 탓이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는 매일 밤마다 자기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13가지의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피드백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셋은 시간 낭비,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는 것, 논쟁을 하거나 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일 카네기에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비누 판매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는 비누를 팔고자 다시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비평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비누를 팔려고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하신 분이니 가차없이 비평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비누, 치약 그리고 목욕용품 제조업자인 콜게이트의 사장인 E.H. 리틀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당한 비평에 고민하지 않는 방법, 역사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억대 연봉의 자수성가 부자들이 생각하는 이 노하우 3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부당한 비평은 대개가 위장된 찬사이다. 당신이 남들로부터 질투나 선망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부당한 비평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해두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비평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견 없고 이익이 되는 건설적인 비평을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